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난 토요일에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묘합니다. 합당을 전제로 한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서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두 번째 인터뷰, 미래대연합 이원욱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래대연합에서는 지금 설 전에 제3지대 빅텐트 통합의 완성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빅텐트?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소텐트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예. 뭐 뭔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예. 개혁신당 창당식 때 예. 이제 박정훈 대표 어머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 대령 박정훈 대령? 어머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이게 아마도 신당을 만드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예. 초심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예. 설 연휴에 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께서 왜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양당의 기득권 혐오 정치, 이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이셨고, 희망이 없으니 좀 그 희망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존의 정치권, 양극단의 정치권을 좀 그 완전히 좀 갈아엎어 달라라고 하는, 저는 이런 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정치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제3지대 신당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주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거든요. 예. 복수초. 아, 그래요? 예. 네, 보셨습니까? 못 봤죠. 노란색 꽃인데 아, 그래요? 하얀 눈 속에서 피어납니다. 아주 예. 이른 봄에 신당을 만드는 주체들이 이런 복수초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시점이 아니고 기간입니다. 예. 그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용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건 시점으로 봤던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뭐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이건 이 기간이 문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설전 우리가 창당을 했는데 그 전에 뭐 개혁신당이 창당을 했는데 예.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예. 그것도 뭐 이낙연 대표나 저희 원칙과 상식 출신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로운 창당을 모색하고 있으니 예.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 한 번에 그 빅텐트를 만들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남녀가 예. 사랑을 할 때 예. 이때는 단 둘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시작하면 집안과 집안에 이제 뭐,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많은 니네 시어머니 그랬어? 니네 친정어머니 그랬어? 뭐 예를 들어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예. 이러면서 점점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티격거림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저는 영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미래가 기대되고 되는 정치인입니다. 먼저 버리면은 아주 커다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3년 이후 대선 때 그때 나이가 42살입니다. 뭐 그런가요? 네. 그리고 3년 이후가 아니고 8년 이후 대선을 본다 하더라도 48살, 47살. 예. 정말 그러네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젊은 정치인이고, 특히나 이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뢰를 밟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희망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데서 이게 지금 양 기득권 정치 속에서 어떠한 지뢰를 나는 밟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아마 이준석 대표가 영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저 선거제가 네. 지난 총선처럼 준연동형제에다가 위성정당까지 하는 형태가 그냥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준석 그 대표가 만드는 개혁신당이나 네.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뭐 이쪽 그 제3지대 신당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향점 그리고 이제 지지자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감옥에서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민주당의 표를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거고요. 저희 이준석 대표나 저희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룹들은 지금 양당 기득권의 혐오 정치에 신물이 나서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탈된 민주당, 이탈된 국민의힘, 요 지지층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순하게 위성정당이냐 아니면 병리평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실제 그 병리평이 되면은 이들 정당들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뭐 어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 사이에 좀 파열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앞두고 이렇게 파열이 나고 분열이 생기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독자 노선 가는 게 저기서 저 떨어져 나오는 표들을 흡수하긴 좋겠는 걸이라고 생각하고 독자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한 번에 만들어지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어저께 뭐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그 얘기 좀 해보죠. 사건 이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총선 80일 남겨둔 때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마도 양당의 기득권 정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당의 모습에 대해서 신물나하는 그런 국민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3지대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그 아까 그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막장 드라마의 뭐라고 말해요? 연출과 감독, 주연 배우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 중에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아니면은 실제로 갈등 관계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일종의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뭘 위해서 짜고 쳐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지노선은 이제 김건희 여사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총선에 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시작될 겁니다. 용산의 입장에서는. 용산 입장에서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약에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용산의 입장에서 야 우리하고 좀 거리두기를 좀 보여줘.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엉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네들 독자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이번에 제발 좀 이겨줘. 그럼 그 얘기는 나머지 것들은 좀 용납해 줄 테니까. 그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고 독자적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서 총선 승리를 이끄는 이 시나리오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하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것이 당장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 어찌됐든 총선을 넘기고 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둘 사이의 암묵적 그 모종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 중에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다. 할 일을 하겠다. 어제 입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좀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국민들한테 저거 공정을 기치로 내거는 사람이구나.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벌어졌는데요. 예. 근데 이게 그런 정도의 결별의 수준일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예.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저 미래대연합 얘기 좀 네. 하겠습니다. 저 이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예. 출마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꼭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사실은 대선 주자기 때문에 이번 총선 건너뛰고 이 제3지대 통합을 위해서 막후에서 역할하는 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광주 민심이 아직까지 예. 광주 전남 민심이 아직까지 그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 7, 80%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30%간 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굉장히 많은 광주나 호남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뭐 핵심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오래된 전통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지지자들 이재명의 그 민주당은 이제는 시한을 다한 것 같아. 저거 가짜 민주당이야. 사당화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왜 이낙연 대표나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 선뜻 마음을 못 주는 이유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왜 분열해가지고 그래. 예. 그 하나로 뭉쳐가지고 싸워야지 이 마음이 더 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 그렇지 않다.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가짜 민주당이고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재명의 사당하다. 내가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니 희생을 할 테니 예. 우리 광주 전남의 그리고 호남의 국민들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봐달라라고 네. 하는 이런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호남 출신이고 저 전남 도지사를 지냈고 그랬던 이낙연 대선 후보까지 나선 후보였던 경선 후보였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야권의 본진인 광주를 직접 공략하는 것이 낫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대연합 의원들도 이제 지역구를 정하셔야 될 텐데 이현욱 의원 얼마 전에 본인 지금 화성 저 지역구 버리고 고향으로 가실 수도 있다. 충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창당을 하는 아, 과정에서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예. 이원욱 개인이나 아니면 예. 원칙과 상식의 소속의 의원들 모두가 당을 살리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적 요구가 양당의 혐오 정치, 기득권 혐오 정치를 좀 타파하고 분열을 좀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해내는 정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그럼 우리도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면 얼마든지 내려놓고 그 당이 요구한 당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저희 뭐 논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당에서 그래 딴 데 가 이런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해 가지고 정말 팽팽하게 이겨줘 이것도 굉장히 큰 당에 기여하는 방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의원님 최근에 보니까 이 저 친명계 원외 조직들이 비명계 인사들이 이어서 친문계 인사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출마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친명계 조직들은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친명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꼼수겠죠. 저도 또한 지난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임정석 비서실장의 출마가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친명계의 인사들에 의해서 그런 요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 또한 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혹시요. 네. 지금 더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친문 핵심이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들도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 의원들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꼭 그 의원님들이라고 못 받고 싶진 않지만 예. 아주 민주당 내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 다양하게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앞으로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으신 의원들이 있다. 예. 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전에 이현욱 의원이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고요. 당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으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 전라에서 37%의 지지를 얻었고 같은 조사에서 광주 전라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62%였습니다. 무선 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전화주선 인터뷰를 실시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선거 네,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